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와 베트남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적 영국에게 인도를 빼앗긴 프랑스가 황급히 기술을 돌려 향한 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응우엔 왕조라는 봉건 국가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1847년 천주교 박해와 선교사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베트남을 침략한 후 1883년에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는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병합하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부터 베트남의 민족해방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투쟁은 프랑스의 침략에 대항하여 응우엔 왕조를 복구하려는 낡은 사상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노동자나 병사로 유럽에 파견되어 있던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그곳에서 민족주의와 노동조합, 사회주의 등을 보고 귀국한 이후부터는 한층 발전된 투쟁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에 발맞춰 등장한 인물이 베트남 혁명의 아버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29살의 어린 나이에 1차 대전 문제를 처리하는 베르사유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제국주의자가 평화적으로 식민지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자본주의의 환멸을 느끼며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 사회주의자였죠. 호치민은 1925년에 베트남 혁명 청년 동지회를 결성하여 중국의 광동에서 청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 사상 아래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2월에 그는 최초로 베트남 공산당을 정식으로 창립하였죠. 혁명투쟁에 놀란 프랑스는 자국에서 유학 중이던 허수아비 황제 바오다이를 귀국시켜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립운동의 주도권은 공산당 진영으로 넘어간 뒤였죠. 시간이 지나 2차 대전이 발생하자 나치 독일에 초토화된 프랑스를 대신하여 일본이 인도차이나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는데 공산당은 프랑스군의 무기를 빼앗아 일본군에 대항했지만 계속해서 패배하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베트남 공산당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1941년에 베트남 독립동맹을 조직하였는데 실제로 그들은 1945년 일본 항복전에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켜 통킹, 안남, 코친차이나 등 베트남 전역을 점령하고 1945년 9월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떤 제국주의자의 침략에도 결연히 맞설 것을 다짐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죠. 독립선언서의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베트남 북부에는 중국의 장개석 군대가, 남부에는 프랑스 군대가 다시 상륙하였기 때문이었죠. 프랑스군은 곧 베트민의 남부 행정기관을 점령하였고 사이공 시민들은 프랑스군에 맞섰습니다. 드디어 베트민과 프랑스의 전쟁이 발생하였죠. 나치 독일에 항거한 레지스탕스의 나라 프랑스는 이곳에서 다시 제국주의로 돌변하였습니다. 전쟁 초기는 전투기, 장갑차, 대포를 가진 프랑스의 우세였습니다. 베트남군은 식량과 무기와 탄약을 등에 지거나 자전거에 싣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은 쉽게 점령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베트남군에게 식량, 의약품 등 필요 물품을 계속하여 지원하였고 베트남 게릴라들은 밀림 속에서 죽창과 함정을 이용하여 프랑스군을 괴롭혔습니다. 소총으로 비행기를 격추하였고 적이 전의를 상실하면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결국 1949년 6월 프랑스 정부는 파리로 달아난 바오다이를 다시 불러 사이공의 프랑스 연방 베트남 왕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최악의 경우 베트남의 절반이라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꼼수였죠. 영국과 미국은 이 괴뢰 정부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고 장개석은 일찌감치 프랑스를 위하여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베트남군은 1954년 그 유명한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켰습니다. 디엠비엠프는 하노이 서쪽 300km 지점에 라오스 접경 지역으로 프랑스인들이 경영하던 대규모 농장들이 위치한 곳이었죠. 1953년에 프랑스군 총사령관 나발과 미국 군사고문단은 이곳에 저항 세력을 몰아낼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공수부대 정예병력 15,000명을 비행기로 공수하여 13km에 달하는 요새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치민과 보응우엔잡이 지휘하는 베트민 군대는 포위망을 좁혀왔고 프랑스군은 고립되어 물자 공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하고 참패하였습니다. 이 전투로 프랑스군 5,000명이 죽고 1만 명이 항복하였죠. 프랑스 군대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국내의 반전운동 때문에 공경에 빠져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4년 7월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베트남국은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베트남 독립동맹이, 남쪽은 베트남국이 각각 통치하기로 하였죠. 아울러 통일 문제는 1956년 7월 이전에 총선거를 치러 베트남의 지도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와의 제1차 베트남 전쟁은 종료되었고 마침내 베트남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총선거 기한을 3개월 앞두고 제네바 협정을 무시한 채 베트남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대신에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활약을 묵인할 수 없었던 미국이 들어왔죠. 부수적으로는 인도차이나의 주석과 텅스텐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또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1955년 10월 CIA가 발탁한 응오딘 GM을 원수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배신과 미국의 등장으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가져다줄 제네바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잠정적 군사 경계선이었던 휴전선은 국경선으로 굳어져 베트남에는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은 곧장 남베트남에 수천 명의 장교를 파견하는 한편 거대한 군사시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드골이 피투성이가 된 프랑스 군대를 퇴각시키며 이곳에 군사를 들이면 끝없는 미로에 빠질 것이라는 충고를 하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였죠.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많았던 부정선거로 당선된 GM 정권은 남베트남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고 농촌에서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쟁의 시작이 북베트남의 지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GM과 미국 정부는 그들을 베트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GM 정권과 미국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무장했고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1960년이 되면 결국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기에 이르죠. 초기 해방전선의 주력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과 불교 및 종교단체, 소수민족 등이었고 그들은 몇 년 안에 남베트남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세금을 걷는 실질적인 정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주둔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하였고 1961년부터 해방전선이 장악한 마을을 수천 번이 넘게 공습하였습니다. 그들은 통킹만 사건 이전에 이미 남베트남에서 명백히 전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케네디는 의원 시절에는 베트남 개입을 반대하였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침략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암살당한 1963년 이후 그를 승계한 존슨 대통령 시기에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여 침략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울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전 운동도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이상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마치고 통킹만 사건 이후에 발생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